저는 40대 가족들과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본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서 6 년째 현장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리 잡아서 연봉도 좋습니다. 여기 그런데 2년 뒤 캐나다 토론토 갈 생각입니다. 아니 일본에서 연봉도 좋고 정착 잘하셨는데 굳이 올라는 이유가? 저는 일본 가고 싶던데. 저는 영어 준비 공부하고 있고 바로 취업은 하고 싶은데 취업이 바로 안 될 것 같아서 컬리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캐나다가 사실 어 이렇게 30대 이후에 올라면 좀 장벽이 많아요. 아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보통 뭘 하냐면 돈을 들여서 학교를 가요, 학교. 컬리지 가면 보통 2 년제 제가 아까도 컬리지 말씀드렸지만 2 년제 보통 많이 가시고 2 년제를 가면 3 년짜리 워크 퍼밋이 나와요. 그래서 3년 안에 영주권을 받고 딱 정착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착을 하기까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40대 분들은 돈이 많아야 돼요. 일단 돈이 한 1 인당 넉넉 잡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산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제가 요즘 학비가 잘 어떤지도 모르겠고 체재비도 비싸고 지금 환율도 많이 올랐죠. 환율이 뭐 캐나다 달러 1 달러에 지금 한 1,000원, 1,050원 이렇게 한 것 같던데 그래서 20 대가 유리한 거예요. 그냥 오셔서 그냥 맨땅에서 학교 굳이 안 가도 워홀로 1년 일하면서 좋은 업주 만나서 영주권 받고 그때 학교 가셔도 안 늦거든요. 근데 지금 40 대나 50대 분들 제가 연락 굉장히 많이 받는데 40 대, 50대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왜냐면 학교를 가셔야 되고 30대 분들도 비슷하고 40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40대 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분들을 케어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신경 쓸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가치를 좀 많이 두시겠다 보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유리한 분들은 이런 분들 기술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하셨으면 아무래도 쪼끔 수월해요. 전기 같은 경우는 그 캐나다에서도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종이기 때문에 유리한 편인데 본인이 돈이 얼마 있는지 한번 예산을 잘 짜서 확인을 하시고 이 돈을 웬만하면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정착을 해서 정신 똑바로 안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특히 영어를 좀 저는 40대 분들일수록 저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40대 분들 이민 오시려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쪼끔 웬만하면 몸 쓰는 걸 안 하려고 해요. 이 한국에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 두셨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인제 유학을 자녀분들을 인제 교육을 시키려고 데려오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돈을 좀 버신 분들이에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몸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캐나다 와서 몸 안 쓰는 일 할 수 없나요?'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민자를 왜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민자를 왜 받냐면 몸 쓰는 일 필요한데 이 기존에 캐나다에 있던 사람들은 몸 쓰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인제 받는 이유가 좀 커요.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이 몸을 인제 안 쓰고 싶어 하시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민자를 받을 때 몸 쓰는 사람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스킬드 잡이나 아니면 기술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LMI에 이런 스폰서를 해 주는 경우가 보통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쪼끔 몸을 안 쓰고 싶으시면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대신. 가능은 한데 영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메일도 쓰셨을 거고 그리고 전화 통화도 엄청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럴 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어버버 하면은 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뭐 이 원어민처럼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다 말하는 거 업무에 있어서는 다 알아듣고 맞받아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썼을 때 상대방이 문법 좀 틀리더라도 완벽한 의사소통을 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준비를 하셨으면 저는 40 대에 오셔서 몸 쓰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 좀 약간 이야기에 3000% 빠졌는데 전기를 또 캐나다에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오고 싶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또 전기를 일본에서 잘 정착하셔서 6년 동안 괜찮은 금액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또 오시고 싶으시면 그동안 모아 놨던 돈이나 이런 거를 또 투자를 해서 여기 정착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베스트는 누군가가 스폰서를 해 줘서 오라고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인맥이 없으시면 대부분 한국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컬리지를 많이 가세요. 컬리지를 많이 가시고 대부분 유학원이나 이주공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 AIPP나 이런 그냥 오지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정착하면서 "영주권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40대 분들은 아마 그렇게 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이미 트리도 정권 들어서고부터 약간 많이 확실히 제한적이에요. 이제 트리도 정권 이전에는 2016 년도 그때 이전에는 트리도 정권이 언제 들어왔는지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2016년 말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LMIA를 받으면 그냥 가산점 600점 주면서 영주권 그냥 프리패스였는데 지금은 그 공식 깨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굳이 가려고들 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가시면 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가산점도 많고 여러 가지 학교를 나온 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렇게 그런 방법이 지금 거의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좀 지배적이고 그래서 혹시 학교를 경제적 여유가 좀 되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셔서 가신 분들은 제대로 된 기술을 인제 교육을 받으셔서 제대로 된 기술을 딱 골라서 학교를 가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걸로 딱 취업을 하셔서 그동안 들인 외화를 다 회수하세요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방법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월세. 아 토론토 월세가 좀 비싸긴 합니다. 사실 월세가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학부모님께서 자식들을 데리고 오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하시고 올해 인제 말쯤에 오시려고 다 계획을 세워 두시고 벌써 학교 입학 통보도 받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신 분인데 올해 초에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쪼끔 인제 유가 상승도 많이 됐고 물가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캐나다도 금리를 꽤 많이 올렸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기도 하고 캐나다 제가 있는 토론토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유학생들이 쫙 빠져나갔는데 한국으로 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본인 나라로 많이 나갔는데 작년 말부터 다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월세가 그게 한몫을 했고 첫 번째. 팬데믹 때 나갔을 때 월세가 굉장히 싸졌다가 지금 굉장히 비싸졌어요. 두 번째. 금리가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렸다.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인플레이션.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오르면서 기름값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그게 거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6 년간 월세 시장이 굉장히 핫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학 오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더군다나 환율이 올랐죠. 환율이 지금 뭐 작년 팬데믹 터졌을 때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830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1,050 원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20-30% 가 오른 거예요. 그거를 유학생들이 감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더군다나 영주권도 옛날처럼 막 많이 뽑지도 않고 왜냐면 인제 난민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난민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캐나다에서는. 이 비자나 영주권에 있어서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쪼끔 유학도 그렇고 힘들어서 지금 월세 시장이 아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좀 드리다가 샜는데
그 학부형께서 어 결국은 이민을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환율 오른 것 때문에 월세랑. 기존에 원베드 방 하나짜리 한 한국으로 하면 한 15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인제 집을 하나 구하려면 토론토 다운타운 기준으로 한 2,300불 정도면 구했는데 한2,000 한 700 불, 800불 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은 시세가. 근데도 좀 잘 알아보면 더 싼 데도 있긴 해요. 인제 방 2 개짜리 이런 거는 더 비싸겠죠. 그래서 월세가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실란 분들은 특히 혼자 오셔서 오실란 분들은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홈스테이나 이런 거 알아보시고 룸렌트나 아니면 차라리 쪼끔 멀리 인제 더 다운타운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로 가셔서 차라리 차를 하나 구매하셔서 차로 학교든 어디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따져 보세요. 근데 자동차 보험료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잘 따져 보시고 차라는 인제 초기 비용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때 환율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차를 사서 우버를 했습니다. 우버도 하고 회사에서 알바하고 목수 알바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잠 한 4-5 시간 자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지금 더 힘들겠죠 그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혼자서 오시는 분들 특히 그렇게 오시면 되고 만약에 가족이 와야 된다. 반지하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반지하가 한국 반지하보다는 좀 여건이 훨씬 괜찮아요. 좀 잘만 찾아보면 되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반지하도 많아요. 저도 반지하에 살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